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의 주쌤 김도현이요. 오늘도 화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방긋 좀 웃으셨나요? 아니라고요? 그쵸? 웃지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후장 부근에서는 모두가 좀 그래도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결국 로즈데이라는 그런 데이 아닌 데이라고 합니다. 5월 14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한다는 로즈데이, 꽃의 여왕 장미의 날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로즈데이라서 그랬나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방긋방긋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모처럼 만에 지수에 견인하고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의 긍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갑작스러운 기관발 투매, 심지어 루머 쪽에서는 기관이 아니라 개관이다라는 표현까지 좀 강하게 오늘 찌라시 쪽으로 좀 많이 돌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장미가 시들지 않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쑥쑥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에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나서 로그인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우리 멘토분들과 저 주쌤 김도현에게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화요일, 특히 시장에서는 화요일과 수요일은 변곡점이다. 그 주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변곡의 첫 시작을 스타트를 유가증권 시장이 긍정으로 뽑았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화요일 날 시장 속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줄지 어떤 분들이 화요일 밤을 책임지러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취매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재인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번 화요일 팀이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에서 매주 금요일 날 책임을 금요일 밤 지셨던 분이 뉴페이스로 저희 월목팀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김영근 멘토가 저희 멘토 클리닉에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요. 김원님 다시 뵈니까 좀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각오 한마디 좀 자신있게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항상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주로 이제 종목 상담 위주로 좀 해왔었는데요. 월요일에서 이제 목요일 동안 이제 수익률, 사실은 이제 종목에 대한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컨셉인데 그 컨셉에 맞게 저는 이제 이 수익률 게임에 좀 동참을 하고자 좀 요일을 좀 바꿔서 목요일, 네. 화요일 날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관심에 좀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도록 앞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 진짜 기대도 되겠죠? 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저도 이제는 좀 궁금합니다. 저희 스마트맨 김영근 멘토가 앞으로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분 지난주에 스튜디오를 들었다 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하나 제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 모범생에서 나를 능력자로 불러다오. 주식승천의 멘토클리닉 능력자로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이어서 이제는 아니 도대체 무슨 요일에 잡으시려고 예? 수요일, 목요일에 오늘 화요일까지 왔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능력자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푹 쉬고요. 여유롭게 매매하면서 별다른 특별한 거 없이
잘 쉬었습니다. 아, 능력자답게 그냥 푹 쉬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미소 속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쉬움이라면 예 저번 주에 좀 추천했던 종목 비아트론이 약간 마이너스권이어서 네. 좀 아쉬운데 그 앞전에 추천드렸던 뭐 인터플렉스 예, 오늘도 강하게 다시 됐고요. 됐어요. 자기 종목만 네. 맨날 얘기해. 네. 그래요. 그만큼 저희 정대니 멘토가 제가 사석에서 서로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절대로 주식시장에 따라할 수 없다라는 그 격언 자체를 저도 몸소 느끼게 했던 그런 능력자분인 것 같아요. 능력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계좌가 승천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두 분 김영근 멘토가 뉴페이스로 이제 오늘부터 스타트한다라는 거 그리고 능력자로 탈바꿈한 정대희 멘토 달려가는데요.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화요일 방송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오늘 장을 무조건 로즈데이라는 얘기와 함께 긍정적으로 위쪽에 붉은 물결이 물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MC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 출발의 긍정 모습이다. 바로 투매적인 양상과 기관 쪽에 매도 압박물이 너무 성급하게 나왔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유가증권 시장이 오래간만에 또다시 한번 웃는 모습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갈 수 있는지 여기서라도 빨리 코스닥을 전략을 바꿔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지리부진한 속에서도 분명하게 전략을 잘 세운다면 이제는 방긋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장 이슈앤토크 저희가 주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197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커플링 현상으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디커플링 현상으로 아직까지는 박스권인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3인방이 엔저 숨고르게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루머도 좀 돌았었는데요. 자사주 매입설까지 돌았었는데요. 과연 자동차 부르릉 걸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멘토분들이 했던 자동차 부품주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STX 그룹주 잊을만 하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룹주가 다시 한번 자유레박 타결 속에서 일제히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왔는데요. STX 그룹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매매 포인트 잡아도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은 좀 즐길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용감한 투자자만이 방긋 웃었다라고 했지만 시장 출발과 함께 다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도 방긋 웃었던 하루였다라고 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래간만에 외국인의 공격 매수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장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박스권 상단을 하기 좀 터치를 하기 위한 숨고르기 부분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만 나오는지 김영근 멘토 오늘장 희망을 좀 보신 겁니까? 아니면 뭐 반등 그냥 모멘텀일까요?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뭐 현선물에서의 동반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코스피 쪽에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이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쪽이 상당히 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쪽을 보유한 사람들은 약간의 좀 안심을 하는 그러한 뭐 시장 혹은 낙폭 민감주들을 또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반등을 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약간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기존에 이제 코스닥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안하면서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또 고민에 휩싸이는 그러한 시장이 좀 있었대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한 번에 더 상단 부위, 박스의 한 상단 부위 1980포인트 정도까지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밴드의 한 상단 부위를. 그 정도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낙폭 민감주들의 순환적인 반등과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런 속에서 상단 부위의 어떤 반등을 좀 시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돼도 이러한 또 실적 모멘텀이 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또 차익 매물도 나오게 되고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발표하게 되면 실망감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 더 좋아지는 그 실적 호전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낸다면 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시장 뭐 꺾였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코스피 쪽이 추세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예. 결국 오늘 장을 보면서 우리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수발에 따른 그냥 순환매 쪽에 트레이딩 관점밖에 없었다. 트레이딩 단순한 트레이딩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기존에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중소형주의 강세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2주 전부터는 코스피의 낙폭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서서히 언급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률 관점에서는 물론 중소형주의 어떤 다이나믹한 이러한 부분들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긴 시각으로 보자면 서서히 낙폭 민감주들도 서서히 코스피 쪽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도 분명히 생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영근 예. 멘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봐서 분명히 이 낙폭과대 업종과 또는 낙폭과대 쪽에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번에 주도 업종이 뭔가가 탄생이 될 준비를 하는 그 기지개 과정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 알려주실 거죠? 그 섹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좀 지켜보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섹터 업종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대희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희망을 좀 보신 거예요? 희망을 좀 바라보기도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뭐 낙관론 쪽으로 좀 판단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실적이 더 좋았고 그리고 5월 15일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내일이죠.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러지면서 오늘 깜짝 그 유동성 자금들이죠.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사그러들고 아무래도 그 코스피 지수 개선, 즉 기술적 반등으로도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네. 아무래도 그 코스닥 쪽의 그 실적 기대감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그 유동성 자금들이 코스피 쪽으로 유비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조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에서 가장 좋은 거는 N자형 반등이죠. 네. 지금 상승을 주고 약간 며칠간의 차트를 조금 당겨서요. 네. 자, N자형에 약간 조정을 주고 N자형에 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가장 좋은 흐름이죠.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려면 N자형 반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 한 2,0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최근에 그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가 상저하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도 이제 조금은 하반기 즉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의견을 더 들으면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쪽 다 괜찮을 거다. 하지만 코스닥 쪽이 좀 더 잘 갈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제가 느낌을 좀 받은 거는요. 시기상조다라는 것에 두 분 다 좀 동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상단 박스 자체가 지수상의 위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근 멘토는 1980포인트대 부근을 상단 박스로 지금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대를 상단 박스로 좀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돌파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을 오늘 역시나 같이 보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유가증권 시장은 뭐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빠르게 좀 다가가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 좀 심각해요. 오늘 오전장에서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들 깜짝 놀랄 정도의 투매 양상이 되었고 기관발의 쇼크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개인들마저도 오전 11시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2차 투매에 동참을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종가상 거의 대부분이 올려왔단 말이죠. IT 관련주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영근 멘토, IT 관련주 이제 실적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 잘못하면 어닝 쇼크설까지 좀 돌고 있거든요. 예. 일단 빠져나와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뭐 150만 원을 회복을 시키진 못했지만, 150만 원을 좀 전후해서 최근에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견조한 흐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2분기,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견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주 IT 쪽을 논하자면 사실은 그러한 관련 부품주들을 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먼저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은 관련한 부품주들의 우리가 2분기, 3분기 때 실적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할 개연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 약간 오늘 좀 충격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좀 나타났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구간에서 조금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매수를 좀 조율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미 그러한 음봉을 길게 맞게 되면 조정 구간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 빠르게 뭐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러한 우리가 차트 상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긴 음봉을 좀 맞게 되면 이를테면 파트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긴 그런 음봉을 많이 좀 맞게 됐죠. 오늘 사실. 예. 실제적으로 수급을 좀 확인을 해봐도 뭐 외인 기관의 또 이탈도 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역시 이제 기간 조정이 됐건 가격 조정이 됐건 조정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추후에 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IT 부품 쪽을 단순하게 이제 많이 올라서 좀 꺾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저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맞아요. 뭐 인터플렉스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지금 뭐 오늘도 아마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 관심을 가질 종목도 얘기가 언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뭐 실적 부분이라든가 성장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자면 우리가 현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옥석가리가 드디어 스타트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번에 시세가 이제 우리 눈에 확 띄는 종목군들은 앞으로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오늘 김영근 멘토 첫 출연하시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잠시 뒤에 종목군들까지 언급하실 것 같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겠고요. 정대희 멘토,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 동향 어떻게 바라보세요? 조금 코스닥 쪽으로 집중력을 좀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리딩을 잡으실 때. 오늘 좀 어떠셨어요? 사실 오전장하고 오후장 때. 뭐 오전장은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쫄리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참 이분 또 이 럭셔리한 방송에 또 쫄리거나가 뭡니까 또. 정말. 예, 뭐 그렇게 많이 움츠러들거나 네.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을 봐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막판에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자 코스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최근에 추세선을 잘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가가 많이 빠졌던데 그 시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요 시점과 요 시점과 지금 최근의 시점이죠. 네. 요 시점인데 오늘 그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막판에 특히 IT 부품 쪽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개선되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보고 이것도 조정이겠구나 찬스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요 세 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세 군데 자리를 보시면요 약 5% 정도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 이틀간의 짧으면 이틀간이고 최근에 3일 정도의 조정을 받고 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자. 조정 준 만큼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네. 차트상 보시면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오늘 마지막에 반등을 주는 거 보고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수급 동향에서 찾아보도 그 나옵니다. 자, 보시면 수급 동향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날짜를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누적 순매수상이거든요. 누적 순매수상이거든요. 네. 코스닥 누적 순매수상을 보면 가장 먼저 빠졌던 때 보시면 4월 5일부터 8일까지
약 7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4월 8일 날 코스닥이 약 3% 정도 빠지면서 좀 쇼크가 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을까라고 또 코스피로 가니까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고 네. 항상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 또 보시면 자 올라가 보시면 4월 16일 때도 요때 16, 17 요때도 갑자기 6천억대 후반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전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종목을 할까 코스피 종목을 할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고 네. 코스닥 종목, IT 종목으로 강하게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대리면 또 지금 이 상태에서 실적도 확인해가고 가는 과정인데 예, 오늘 낙폭이 좀 컸던 IT 부품주로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예, IT 부품 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아무래도 오늘 실적 코스닥장이 실적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코스피 쪽으로 유동성 자금이 옮겨갔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제가 추천드렸던 인터플렉스도 있겠지만 그 실적이 좀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된 그 하락이 좀 선반영이 된 그런 것들 이제 개선 기대감에 따른 네.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정대면 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전기전자 쪽의 IT 부품주 볼 게 아니라 사실 코스닥 쪽에서 다른 테마들이 좀 불었잖아요. 예, 특히 예. LED 조명 같은 예, 경우 예. 그쪽으로도 보지 말고 낙폭과대 쪽으로 지금 전기전자 IT 부품 쪽으로 다시 보자. 강력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LED 네. 쪽도 낙폭과대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LED 쪽도 그동안에 이제 업황 자체가 안 좋다가 업황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적을 동반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네. 되지 않을까. 단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보다는 2분기에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하나 힌트를 들면 LED 종목군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쪽 이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김영건 멘토에 좀 하나만 더 코스닥 관련돼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기금 쪽, 기관발 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변경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다 빠져나오고 루머가 좀 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IT 부품주 쪽에서 실적 쇼크가 나올 만한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 라면서 일단 팔고 도망가자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이 이틀 동안 진짜로 연기금을 통해서 매도 압박이 좀 커졌거든요. 이거 일단 피해가야 될까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기간 조정이건 가격 조정이건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우리 정대희 멘토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차트가 좀 안 띄워져가지고 차트를 좀 못 보여드렸는데 네네. 일단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차트가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의 움직임을 100%더 확정 지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현재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단연간의 그런 상단 부위를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오게 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56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네. 마무리가 됐죠. 이제 상단 부위 한 4년간의 박스의 상단 부위인데요.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지지 라인이 됐다고 보고요. 넘어선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의 쪽을 조금 다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그 차트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좀 박스의 상단 부위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든가 혹은 하단 부위에 온 상태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해주고 오늘 양봉을 형성을 해준다든가 혹은 아랫꼬리를 형성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당분간에 조정을 한다고 해도 박스권 안에서의 좀 기간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아마 말씀하신 LED 쪽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한 쪽도 해당이 될 거고요. IT 부품 쪽에서도 그러한 섹터에 해당이 되는 종목도 있고 최근에 또 좀 하락을 보여줬던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러한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좀 기술적인 제가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조합을 한다면 충분히 종목 선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김영근 멘토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힌트를 좀 얻었거든요. 연일 신고가를 이런 장 속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눌림 매수를 잡아야 되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바닥에서 막
돌아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로 추경 매수를 따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상단의 예. 박스권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꼬이는 종목군을 일단 피해가자. 그렇죠. 예, 그 그죠? 부분들은 약간은 이제 피해야 될 네. 것이고 오히려 좀 강한 종목은 더 더 홀딩하거나 생각해요. 눌림에서 좀 공격 매수로 잡는 것이 코스닥에서는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코스닥은 분명하게 이렇게 명분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철저하게 옥삭가리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전차 군단 또 강세인데요. 이거 뭐 엔저 현상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데요. 사실 오늘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먼저 스타트를 좀 끊었습니다.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 소문이 좀 돌면서 그것이 루머가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대희 멘토, 자동차 3인가 동반 상승 엔저 기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낙폭과대에서 일단 가려면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기상조일까요? 아니면 갈까요? 일단은 뭐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깜짝 저번 주 목요일 날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날 엔저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실망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오늘은 또 깜짝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기존의 낙폭과대 섹터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네. 엔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술적 반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으로 빨리빨리 빠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차트를 한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기아차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대부분의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 이렇게 보시면 네. 자, 박스권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대부분 요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들어간 이 자리들이요. 대부분 보시면 코스닥이 좀 밀릴 때였다는 거죠. 밀릴 때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업황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따라 들어갔다가 다 고점에 이렇게 물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고 그리고 또 코스피 쪽을 매도하고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특히 운수장비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대희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전차부대 중에서 특히나 이 자동차 군단 같은 경우는 시기상조다. 근데 능력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박스권에서 일단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우리 능력자가 강력히 얘기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신 김영근 멘토는 이거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지속된 거 사실 여태 발목 잡았는데 이제 와서 또 급핑계 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은 사실은 이미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돼가고 됐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 차트 말씀하신 대로 뭐 기아차도 그렇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는 좀 박스의 밴드 자체가 좀 낮아진 그러한 모습인데요. 네. 엔저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제 100엔까지 온 상태인데 100엔이 넘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네. 부분은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왔고 그렇다면 지금 뭐 후반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럼 엔저의 현상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뭐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네네, 그렇죠. 뭐 그런 흐름을 보자면 다분히 지금 뭐 일본 쪽과 국내 우리나라 한국과의 그런 수익률의 관점에서의 일본 주식의 지금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자동차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 자동차 주식들은 현구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조금 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박스의 상단 부위를 뭐 돌파해버린다면 사실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현구간은 여전히 좀 박스권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박스의 흐름이라는 건 역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느냐.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뭐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수익이 막 아주 영업이익이 뭐 좋아진다든가 이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켓시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 그러한 시장 그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자동차들은 지금 해외 판매도 4월 달에도 뭐 판매 그 양을 확인을 해보면 중국 시장에서 많이 증가됐죠. 예, 판매 호조가 계속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 조금은 이제 관심을 저는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 매력상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고 하지만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는 뭐 좀 오르락내리락 이런 부분 반복할 거기 때문에 네. 뭐 답답함은 느낄 수 있겠으나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김현금 멘토 자동차주하고요. 자동차 부품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짧게 좀 전략을 좀 잡아주시면서 탑픽 종목군들 하나씩 잡아주시죠. 예, 일단은 그럼 자동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좀 박스권의 흐름일 가능성이 크고요. 탑픽 종목이라면 탑픽으로는 이제 부품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완성은 안 본다? 예, 부품주 네. 쪽을 더 오히려 좀 선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부품주 그 탑픽 종목은 제가 이따가 우리 승천주 할 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 그래요? 부품주입니다. 예, 그 채널 부분 고정을 말씀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군요. 좀 알려주시지, 참. 우리 정대희 멘토, 완성차 아직 박스권이다 그러면 탑픽 종목 좀 꼽는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완성차에서는 제가 탑픽 종목을 굳이 뽑아드릴 종목이 저는 단호하게 없다라고 아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네. 기사에도 현대차가 중국에서 17만 5천 대가 리콜이 됐습니다. 네.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 그 유동성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올라온 거다. 그리고 방어적인 좀 차원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완성차보다는 아무래도 부품주에 좀 탑픽 종목을 뽑는다면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성화이텍을 좀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성화이텍이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그러면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 잡아가야 된다면 이미 상단인데 예. 트레이딩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코스닥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빠질 때 같이 빠져주고 올라올 때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이 친구는 지금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네.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코스닥이 막판 장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을 해주지 못한, 즉 양봉을 달아주지 못하거나 밑꼬리를 달아주지 못한 종목들이면 추천을 드리지 않겠는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완성차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견고하게 또 올라왔고 그동안에 보시면 추세적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예, 추세에서 눌림목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화이텍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지막 빠져나올 자리를 좀 체크해 보실 수도 있겠거든요. 예. 수익 실현이라든가 손절 약손절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이 자리 분명히 지켜야지만 다시 반등 간다. 지금의 자리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매수가가 좀 저점 낮으신 분들이거나 고점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네. 요 자리 즉 14,000원 자리 14,800원 좀 여유롭게 더 드리면 14,000원까지는 좀 지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4,800원부터 요 밴드 안에서는요 충분히 지켜주면 요 밴드죠. 지금 라인을 잡아드리면 14,800원 850원짜리와 네. 그리고 14,000원짜리인데 요 밴드 영역권 안에서는 충분히 내려와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우리 능력자, 승천팀의 능력자인 정대희 멘토가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14,800원과 850원 지키면 좀 빨리 가고, 그렇게 다시 눌린다고 해서 14,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저점 부분의 박스권 알려줬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네, STX 그룹주가 또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정말 없는 것인지, 들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엄청 하시고 지금 바닥권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영근 멘토, 더 이상 악재 진짜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좋은 얘기는 나와요. 근데 주가에서 반영은 안 돼요. 더 이상의 악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있어요, 악재가? 뭐 자율협약을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되겠죠. 뭐 3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긴급 거예요. 자금이죠. 예, 뭐 회사채 결제 부분과 뭐 1천억 정도는 운영자금 이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모습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실사를 또 해야 되겠죠. 앞으로 네. 추후에.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실사를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추가적인 어떤 부채 재무적인 문제 상태가 있다면 이 부분이 또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네. 그렇다면은 이런 그 협약 자체가 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약간 정치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좀 정치적인 생각이 부분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STX 그룹 자체가 재계 서열 13위 정도의 그룹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러한 그룹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긴다면 약간 좀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산은을 제외하고는 정책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죠. 산업은행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뭐 자율협약에 대해서 원래부터 이제 계속 좀 동의를 했었고
그 외에 지금 뭐 신한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채권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 끌어왔던 건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나도 좀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이러한 현상들은 뭐 단기적인 뭐 반등이나 이런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뭐 이 종목이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뭐 나타나고 이러기는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어렵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난관이 좀 앞으로도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악재도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남았다. 예,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 우리 조금 ST그룹스 뻔한 얘기니까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적으로 지금 이게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ST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신규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고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주시죠. 네, 신규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예상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말 많은 종목들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뭐 셀티놀이라든가 뭐 최근에 이런 종목들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슈가 조금씩 나왔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말 많은 종목들 하지 마시는 거 원칙입니다. 하지만 네. 기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쩌겠습니까? 반등 나올 때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네. 손실폭을 줄이면서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혹시라도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좀 챙기시고 수익 실현하시고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대희 멘토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가격에 있을 때 주가 자체를 좀 많이 사고 싶어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싸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가에서는 절대 못 사고 추격을 못 사시거든요. 그러면 자 말씀하신 건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일단 현금화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지도 말자 쳐다도 보자 말 많은 거 보지 말자 했어요. 그럼 정대희 멘토님이 그런 분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어디서 책임져야 돼요? 예, 어디서 책임지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인 제 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공개 방송 오시면 이런 종목 갖고 오셔도 케어해드리고요. 우리나라 종목 많습니다. 굳이 이런 종목들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정대희 멘토가 여러분들 STX 그룹 관련돼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다른 계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 같이 리딩 케어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의 승천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멘토분들의 추천 종목들 수익률 베스트 10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표입니다. 현재 1위, 2위가 부동으로 없는 것 같겠고요. 이제 눈치 좀 채실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인터플렉스가 3위권까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까지 좀 보니까 와우, 8위부터 10위권이 정대희 멘토의 위메이드가 8위권으로 다시 한번 단계 상승 쪽에 올라왔고요. 신창원 멘토의 대우건설이 10위권에 처음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 신규 편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면서 안성준 멘토의 NC소프트 10위권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멘토분들 중에 어떤 종목이 1위를 했고 어떤 멘토분이 1위를 했는지 앞에 눈치채셨지만 그래도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나무누 멘토의 LGU 플러스가 고공 어디가 고점이다 고점 없다 나는 간다 승천하라면서 47.8%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주간 수익률 베스트 5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상승률은요. 5월 7일부터 5월 14일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양승모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상승률 8.3%로 가장 1위권을 계속해서 독보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신창원 멘토의 대우건설 LG화학이 주간 상승률 꾸준하게 시장과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식 승천 승목패도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땡땡땡 쳤네요. 네, 김용진 멘토의 7승 1패를 아직까지 독보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데요. 양순모 멘토가 어제 전일 방송에서 종목군들을 이 시련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6승 2패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과연 1위가 곧 바뀔지 이것도 두근두근 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멘토분들 가나다라 순대로 포트폴리오 좀 볼까요?
하이비전 테크놀로지가 김용준 멘토 마이너스 7.7%지만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언제 그랬냐 해서 가장 강하게 올라오면서 포트가 제일 이뻐지고 있는데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시면서 LG U+ 이후로 가장 강한 종목은 골프존이 10.9%, 포트 전 종목 플러스입니다. 네, 신청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에서 LG화학이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대우건설이 4.4%의 우상향 쪽으로 플러스권이 나오면서 보유 의견 5종목 주셨습니다. 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빙그레는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HC소프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포트폴리오가 전원 교체가 좀 크게 이루어졌죠. 하림홀딩스와 KCS가 신기적으로 편입 시도가 되면서 0.3% 강보합 부분 들어오면서 2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하, 이라이콤이 손절 처리로 패를 하나 늘리는 모습이겠고요. LB세미콘만이 7.1%, 하지만 오텍과 한일이어는 일단은 마이너스권이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장님 최명성 멘토입니다. 이장님 조금 게임 아이가 아직 빠르게 좀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2.7%의 약보합 부분에 됐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정대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비아트로만이 마이너스 2.3%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4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들어오면 잠시 뒤 리뷰 포인트에 대해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수익률 표도 좀 봤고요. 또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이분 능력자란 캐릭터와 함께 포트 야무지게 진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인 멘토, 한 주간의 포트폴리오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예, 인터파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실적 발표가 5월 15일 날로 예상이 돼 있기 그 때문에 얘기하셨죠. 예, 실적 발표 날 포트를 제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루 좀 먼저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까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지면서 강하게 좀 매도세가 좀 나왔으나 막판에 네. 좀 이렇게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잡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어쨌든 뭐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내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욕심이 듭니다. 뭐냐면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말고 올라가거나 양봉을 떴던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즉 인터파크도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그러면요, 저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정대이면 또 내일 포트에 제외가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예. 더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어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 좀 하나 짚어주시죠. 요거는 기존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8,500원 라인이 안 무너지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는 여기 최근에 고점이 9,380원이 네. 만약에 이 8,500원짜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자, 수급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포트에선 제외가 되는데 예, 8,500원을 지킨다라면 좀 보유를 더 가져가자. 목표가를 9,380원까지. 자, 수급적으로 봐도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매수를 해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기관은 그동안에 좀 매도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가장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는 금융투자보다 더 중요한 투신권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최근에 고점 9,380원짜리는 돌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근처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대희 멘토의 인터파크를 같이 따라오셨던 분들, 내일 포트에서 제외를 지금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가실 텐데 시초가에서 일단 정리하고 갈까요? 더 보유하고 가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 보유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정리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테크잉으로 좀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아까 CG 부분에서는 요거를 오늘 익절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네. 종목의 펀드멘탈 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올 한 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실적 발표가 양호하게 나왔는데 다른 종목군과 달리 조금은 꼬리를 마는 모습이 좀 약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수익권에 제가 추천드렸던 매수가에 잡으신 분들 수익권이고 아직까지 수급 상태도 양호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말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은 밑꼬리를 다루지 못했던 거는 조금은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하고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요거는 일단은 익절로 오늘 포트에서 제외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테크윙도 포트에서 이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간다라는 거 전략을 좀 세웠고요. 그 다음 종목 위메이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엔저에 대한 수혜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게임 부분이죠. 최근에 NH 라인을 통해서 저편을 통해서 최근에 조이맥스라든가 이게 환율 엔저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시면 강하게 또 상승세의 꼬리를 말아서 다시 한번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근데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네. 다시 한번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기존에 손절가 제시해드렸던 라인 5만 원으로 일단 잡아드리겠고요. 네. 요거는 내일 제가 리뷰 시간에 여기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익절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 동전이 400원 정도 모질러갖고 코인이 못 넣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58,500원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동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달성하더라고요. 예, 5월 8일에 바로 됐는데 네.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겠고 1차 목표가에 이미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5만 원짜리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손절가. 네. 그래서 차후에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뷰 때 익절가를 제가 방송국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우리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애청자분이시니까 계속 보시겠지만 좀 더 자신 있게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있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 인터플렉스 출발해 볼까요? 자, 인터플렉스 좋아요. 좋습니다. 예. 바로 이런 종목군이죠. 예. 그렇죠. 요즘 코스닥에서 저런 종목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자, 요런 종목군을 약간 힌트를 드리면 21선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 제가 네. 올라탈 때 거래량 터지면서 이 44,200원에서 지금 자리를 드렸고 살짝 오늘 코스닥 최근에 빠지면서 같이 빠져줬죠. 하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보다 더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목표가를 변경해드렸습니다. 53,000원. 네, 그랬죠. 예, 53,000원이고 요거는 제가 익절가를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익절가를 잡아드리지 않았고 그냥 네. 보유하셔라. 처음에 손절가가 41,000원입니다. 4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익절가를 이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물론 잡아드리는 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뵙기 때문에 여기 45,000원짜리가 좀 장중에 종가에 무너지면 네. 익절가를 올려서 45,000원 정도 해서 30% 정도만 좀 잘라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45,000원짜리로 익절을 좀 올리겠습니다. 올리겠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53,000원짜리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아트론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에 조금 약손실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비아트론 부분 상세하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져줬거든요. 예, 정확히 아까 테크윙도 좀 아쉽지만 시장 빠질 때 같이 조정 주고 반등 줄 때 같이 나왔던 종목인데 네. 자, 요거는 그래도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됐고 또 포트를 손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손절가 대비 있습니다. 18,000 제가 6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린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한번 꼬리를 말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예, 요것도 그대로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 중에 두 종목이 이제 포트에서 좀 제외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좀 했고요. 드디어 출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 김영근 멘토가 오늘 드디어 머리를 올립니다.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종목을 올릴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리고 정대희 멘토는 포트폴리오 변경 쪽에서 어떤 야무지 종목을 또 갖고 나오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 김영근 멘토가 자동차 부분적에 했던 화신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정대희 멘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흐름 좋던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화신 또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얘기를 할 때 김영근 멘토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사실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고 꾸준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그 정도까지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영근 멘토 오늘 화신 좀 야무지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수익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말씀하시는 건 안정적인 상당한 종목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바로 현대차 그룹의 55%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죠. 셰시 쪽 자동차 그 틀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그 내장재, 바디 부품 이런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쪽과 같이 성장을 했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상당히 뭐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작년까지 해서 네.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할 때 같이 그러한 상승을 누렸던 그러한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다시 앞으로의 어떤 상승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러한 해외 법인 쪽에서 그러한 현대차의 공장에 부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드그레인이라는 여러분이 자동차 안에 앉았을 때 내부에서 네.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장재 그 표면 쪽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 1위를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기술력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2012년도부터 해서 닛산에도 우드그레인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일본 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사실은 자동차 부품 쪽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해외 뭐 럭셔리 카들, 뭐 BMW, 아우디, 네. 뭐 이러한 차들이라든가, 네. 이어서 지금 뭐 인피니티라든가, 뭐 제규어라든가 이런 차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현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현재 지금 중국에 이러한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또 수혜도 또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바로 네, 그러시죠. 드릴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최근에 뭐 차트 아주 뭐 이쁩니다. 최근에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 좀 장기간 동안 하락을 한 이후에 정배열 구간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평선이 지금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서고 정배열로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이러한 지금 차트를 조금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해보면 이러한 이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이 기업적인 내용은 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고 실적도 상당히 이따 확인을 해보겠지만 호실적이고요. 이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셔도 이러한 상당히 강한 양봉을 형성했을 때 이 거래량 부분 네. 이 부분 상당히 좀 눈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래도 주체를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 메이저들 중에서 특히 기관이 지금 매수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기관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 네. 최근에 이러한 좀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전에 3월달에 좀 강한 상승을 한 이후에 이러한 좀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흐름인데요. 이 부분 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부분은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 이쁜데요? 예, 장기 이평선은 이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네. 오늘 추천드리고 나서 뭐 바로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중에 뭐 돌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뭐 시장의 이러한 흐름상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내일의 승천주로 네. 오늘 좀 자신 있게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이라 좀 기대가 좀 되는데요. 그러면 김영근 멘토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매수가나 목표가, 손절가를 예. 짚어주시죠. 매수가는 일단 오늘 뭐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8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제시해드리고 네. 손절가는
61선이 위치해 있는 12,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네요. 예,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는요? 이유는 지금 시장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시장 자체가 만약에 조금 코스닥에 좀, 시장 영향력이 있을 이 종목 이제 있으니까.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요. 네네. 코스피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약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뭐 러프하게 좀 보고 싶은데 네. 이런 또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 즉각적으로도 다시 한번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시간 부분에서 매일매일 포트를 운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주쌤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을 좀 요즘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 김영근 멘토가 이 화신을 얘기할 때 우드그레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쪽 가는 것까지 좀 긍정으로 본다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자동차 매니아라서 그러는데, 네. 요즘 이게 우드그레인은 솔직히 잘 안 하고 카본그레인 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요? 그 부분도 맞는데 같이 하나요? 예, 혹시? 그 카본 쪽은 제가 그 부분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안 하는 카본 걸로 패브릭 쪽은 예, 안 하나요? 오히려 근데 조금 자동차 사양이 조금 고급화되고 그러한 성향 자체가 글쎄요, 저는 조금 그 우드그레인 쪽을 더 선호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고급 차량에는 예. 그러겠네요. 저처럼 조금 날탱이들은 이제 네. 카본 패블릭을 좀 좋아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정대희 멘토, 우리 이 화신이란 종목 이렇게 긍정 쪽으로만 바라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부연해 줄 수 있는 설명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뭐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거든요. 네네. 아까도 언급이 드렸듯이 현대차에 대한 그 매출 구조가 좀 집중적이 좀 강한 모습의 종목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중국 시장 쪽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종목에 오늘 같은 리콜 사태가 발생이 되고 최근에 이 리콜 사태가 현대차가 중국에서는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근에도 발생이 한번 됐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주가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현대차 뭐 비정규직 잠깐만요. 하나씩 좀 물어보세요. 네. 네. 그겁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매출 구조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리콜 사태, 특히 어제같이 오늘 있어났던 그런 중국 시장에 대한 리콜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그 될지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싶고요. 주가를 보면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주가의 흐름이 지금 전혀 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지금. 전혀 네, 뭐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요. 네.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임팩트 것 있어요. 같아요. 기후일 것 같은데요. 예, 굳이. 오늘 좀 예. 빠졌다가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좀 지수가 많이 빠질 때 낙폭과대로 들어가서 많이 고점에 따라서 물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 자체적으로는 올라왔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상단에서 잡아갖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뭐 거의 보합권이거나 아니면 손실 중이 약간 손실이 적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엔저도 있지만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최근에 지금 고점을 찍었던 자리, 즉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요거를 지금 이 매물들이 좀 저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좀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걸 돌파가 되면 거래량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아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과정입니다. 말씀대로 소화 과정이고 뭐 주봉을 보시면 거래량 감소하지만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주가가 지금 차트에서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그런 날에는 상당한 거래량이 또 유입이 되고 있죠. 거래가 감소되는 날은 오히려 좀 음봉이 형성이 될 때 거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잘 소화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뭐 전형적인 기술적인 좀 패턴이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뭐 지금 두 분께서 지금 배틀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갈 건지 말 것인지 해서 더 반등이 와서 수익 구간이 오면 김영근 멘토의 의견이 맞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량 부분 때문에 손절 컷이 만약 나가게 되면 정대희 멘토 부분에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고요. 뭐 배틀적인 거보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고 또 저도 궁금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상단 요 13,250원을 좀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옆으로 좀 행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돌파를 한다는 건지. 충분히 행보 과정이 거쳤다고 봅니다.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예. 뭐 궁금증이 더 해결이 돼서 더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질의하는 시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것들을 긁어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근데 김영근 멘토가 화신을 지금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감이 정확하게 좀 묻어난다. 이 종목에 대한 이 종목 내 거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근 멘토의 화신이란 종목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LED 조명 쪽에 수혜도 좀 있는데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금일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먼저 좀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ED 조명칩을 만드는 가장 기초 단계의 소재 업체입니다. 즉 밸류체인의 가장 상단 부분에 있는 업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태양광 산업의 가장 밸류체인의 가장 위에 있는 게 OCI의 폴리실리콘입니다. 그 폴리실리콘이 없으면 태양광 산업 자체가 좀 돌아가질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조명 사업, 최근에 부각을 받고 이슈를 받고 있는 그 LED 조명 쪽, 그리고 또 IT 조명 쪽, 그 LED 쪽에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가장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파이어 인고 분야의 1위 업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LED 조명 시장의 개화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될 거고, 또 그걸 증명해 주듯이 LED 조명 업체 서울 반도체라든가 LG 이노텍, 루멘스, 그리고 루미마이크로가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판매 호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IT와 LED 쪽으로 수요가 아무래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요. 첫 번째가 사파이어 인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법이 있거든요. 그 공법에 따라서 경쟁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에 좀 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법이 또 업그레이드가 한번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한번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폰 5 때 그 스마트폰 애플이 아이폰 그 카메라 커버렌즈 에다가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을 했죠. 네. 채택을 했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고급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전면 글라스에 사파이어가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부각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고객들의 재고 소진이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럼 이쪽 그 가장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발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제 LED 업종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쪽에서 발주됐던 그 사파이어가 서울 반도체라든가 LG노텍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그 재고 소진이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에서 가동률이 들어오면서 신규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군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명 그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 LED 조명에 대한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조명이 좀 비싸고, 그리고 빠졌던 이유가 정부 정책이 좀 지연도 있었고, 그런 거를 좀 이 회사 자체가 원가를 좀 저렴하게 LED 조명 업체로부터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좀 제공한 업체다. 그래서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부분 동향들도 좀 체크해 주시죠. 예. 네, 매출 동향이라든가 영업이익 동향. 자, 그래서 이건 예상치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가 상당히 그때 LED 조명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 정책, LED 조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좀 지연됐었고, 그리고 그러한 그 주요 고객사에 대한 재고 소진 지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감소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LED 조명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 주요 고객사에 대한 재고, 즉 뭐냐면요. 이 업체에서는 가장 밸류 체인에 있다 보니까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죠. 근데 2011년도, 2010년도 LED가 상당히 좋았을 때 그 사파이어가 물량이 부족했었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물량들을 다 가져갔었던 거죠. 가져가면서 가동률이 적었었고,
그러므로 해서 좀 손실을 보고 있었다가 이제 그게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마진이 재고가 좀 소진이 되면서 네. 이제 발주가 들어온다. 그래서 예상은 94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면 네. 그동안에 조금 손실을 마이너스 22억 정도 보다가 9억 정도로 이렇게 다시 올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매매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예, 뭐 간단합니다. 요거 자 어디서 많이 본 차트일 겁니다. 바로 인터플렉스에서 봤던 차트인데요. 아, 정말요? 예, 자 뭐 난 눈에 안 띄는데? 눈이 안 띄십니까? 그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좀 그만 가라. 이렇게 능력자다 보니까요. 그만 가라 이렇게 바라는 게 저번에도 그랬지만 네. 예, 종목이 더 잘 가야 되는데 추천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고 자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39,8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6,000. 자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색상을 좀 바꿔드려서 네네. 빨간색으로 하고 네. 자, 매수가 부분이 매수가는 네. 오늘 종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손절가는 일단 36,750원입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39,800원에 내일 신규 이 편이 자리가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분이 되겠고요. 네네. 손절가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36,750원 이 자리로 드리겠고 목표가는 42,500원으로 자, 이 자리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뭐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저도 뭐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까 뭐 좀 설명하시는 중간에도 예. 나왔던 것도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적자입니다. 예. 적자도 좀 상당히 좀 큰 폭을 본 것 같거든요. 예. 250억대 영업이 적자를 봤는데. 이 부분은 과연 올해 그러면 지금 회복이 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때, 2011년도 때 LED 조명 사업이 참 좋으면서 이쪽에 그러니까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다 보니까 그 사파이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 물량이 부족했었습니다. 사파이어 인곳이라든가 웨이퍼, 즉 LED 조명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파이어를 갖고 인곳을 만들고 또 웨이퍼를 갖고 또 무슨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바로 LED 조명 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사파이어 인곳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재고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이 회사는 가동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 넘겼던 것들이 판매가 좀 2011년도 때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가 LED 업황이 좀 죽으면서 그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가 좀 소진이 덜 됐다는 거죠. 좀 지연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LED 조명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각이 되면서 그 재고 소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주요 고객사에서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애들이 이제는 고객사들이 다 갖다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팔았으니까 이제 이 회사가 또 물건을 만들려면 분명히 이곳에서 다시 물건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신규 그 발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명 시장에 대해서 그럼 상당히 좀 지금 LED 조명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보고 시각을 있습니다. 가지고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런 거예요. 봅니다. LED 저는 사실 솔직히 LED 조명에 대해서 이제 저도 뭐 그런 기대감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LED 조명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뭐 LED 조명을 본 적이 별로 없고 우리가 막연히 지금 LED 조명에 대한 뭐 기대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 LED 조명을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좀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그런 기대감만을 가지고 LED 쪽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이거는 뭐 기대감이 아니고요. 뭐 LED 조명 같은 경우 요즘 보시면 많이 뭐 김영은 멘토님께서는 뭐 사용을 안 하셨다 못 보셨다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LED 조명이 좀 비쌉니다. 하지만 자 여름 때 뭐가 오죠? 전력난이 오죠. 그리고 친환경 점점점 두각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소비 전력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라든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른 실적이 좀 안 좋았어도 유일하게 LED 조명 업체가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듯이 친환경과 그리고 전력난 소비라는 것 때문에 LED 사업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회사는 거기에 자 LED 조명이 비쌉니다.
근데 이 회사의 제품, 즉 사파이어 닝곳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가 저렴하게 그 조명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원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 개발 기술에 따라서 원가가 경쟁력이 있고 이 제품을 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아이폰에서 아이폰 5가 나올 때 그 카메라 커버 렌즈를 이 글라스를 사용했습니다. 사파이어가 글라스에 채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한 거기 뭐 차별화가 별로 없어요. 성능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외형적인 모습에서 아무래도 부각이 나고 거기서 좀 고급화된 핸드폰들이 나옵니다.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삼성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그 휴대폰 판매 업체에서 분명히 이쪽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이 사파이어 닝곳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파이어 닝곳 기술이 세계적으로 선도업체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하고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내 유일하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시장을 들어오곤 있는데 그쪽에는 원가 부분에서는 좀 기술력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 게 뭐냐면 그쪽은 기술력을 사와야 되고 로열티를 제공해야 되나 여긴 독자적 개발 기술로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잠깐만요. 네. 우리 정대희 멘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IR 담당자세요? 네.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네. 정보를 이왕이면 해주실 거면 좀 이렇게 시크릿한 것 좀 하나 주시지 뭐 이렇게 제가 해놓으시고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그래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정대희 멘토가 김영근 멘토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고 계신데 김영근 멘토 솔직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답변이 속 시원하지 않으셨죠? 답변이 속 시원하다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사실은 제가 이제 종목이 사실 겹쳤어요. 오늘 이 종목을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론 들으셨죠? 참 두 분이 아까 질의하고 뭐 할 때 장군 멍군 싸울 때 하더니 결국 훈훈하게 두 분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좋은 종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저 혼자 나쁜 놈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의 승천도 다시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도 우리 김영근 멘토의 화신이라는 종목이 매수가 12,8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해서 들어오겠고요. 목표가 15,000원. 하지만 손절가 코스닥의 지수 영향력이 있으니까 12,000원을 짧게 잡았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멘토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내일 매수가 39,8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룰 쪽에서 적용 매수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42,500원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조금 러프하게 좀 넉넉하게 주시면서 36,75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정대희 멘토 아까 인터파크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한다 말씀드렸고요. 테크닉 역시 이익 실현 처리가 되면서 내일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메이드와 인터플렉스, 비아트론 모두 세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내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신규 편입 비중도 올려주셨네요. 역시 능력자답습니다. 비중 일단 10%로 신규 편입 시도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저출생 김동희가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영근 멘토가 첫 번째 종목으로 화신을 내일 12,800원에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근 멘토하고 정대희 멘토도 조금 포인트가 색깔이 좀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심도 있게 그리고 이 종목들 말고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야심한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 현재 시각은 11시 11분 3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에선 반드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금일 같은 경우는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근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장세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는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죠. 네, 금일 뉴욕 쪽은 강보합으로 장을 시작하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발표된 독일의 경기 신뢰도 지수가 전문가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독일 쪽 지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일에는 이제 영국의 고용 지표,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일이 또다시 한번 유로존에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뉴욕 증시는 참 언제까지 갈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를 살펴보았고요.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투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위축되는 흐름이었는데요. 하락 출발됐던 모습이 미국발과 함께 플러스로 전환되었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죠. 네, 유럽은 오늘 보합으로 장을 시작했고 한때 독일에서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일제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다시 강보합세로 지금 돌아섰고요. 현재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갈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이어갈 뚜렷한 소재가 없는 관계로 금일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 원유, 금, 전기동 모두 지금 보합세를 보이면서 방향성 탐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상품가들이 좀 긍정적으로 가서 경제가 좀 성장하는 쪽으로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시장에서 좀 훈풍이 좀 불었죠.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이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디커블링 쪽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야간 지금 국내 시장은 주간에 1%의 큰 상승 이후 조정 장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상승 출발 후 낙폭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약보합세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중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야간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간 시장의 청산성이 좀 나타나는 수급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일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수급적인 동향과 체크해보던 포인트까지 좀 보았던 것 같은데요. 순서같이 달려온 저희 주식승천 화요일 방송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예, 일단 내일 미국의 이제 지표도 좀 있겠지만요. 일단은 추가적인 코스피 쪽 좀 상승의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반등의 그러한 흐름이겠죠. 상단 부위를 향한 그러한 순환적인 민감주들의 반등 이 부분이 좀 전개될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반등 오늘 아랫꼬리 달고 좀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낙폭 민감주 중에서는 저는 좀 건설업종을 최근에 좀 앞으로의 좀 반등 구간이 좀 열려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섹터라든가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 사실 민감주 중에서는 화학업종이 가장 먼저 좀 바닥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또 IT 쪽 좀 관심을 가지시고 코스닥 쪽에서는 중소형 실적 호전주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에서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영업이익이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도 좀 나타났죠. 줄기세포 관련 주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섹터들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건설 화학 쪽에서 건설을 좀 집중 트레이딩을 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 내일 반등 시도 될 거다. 그러면 오늘 좀 공포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내일 반등 오면 일단 아까 IT 부품 좀 위에 고점 대롱되는 건 빠져나올까요? 그런 반등의 좀 강도를 좀 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네. 추세가 만약 꺾이는 그러한 흐름이라면, 네. 반등 시에 좀 그러한 비중 관리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내일 여러분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건설과 화학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김영근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정대희 멘토 내일 체크해볼 것 콕콕 집어주시죠.
일단은 뭐 좀 방어주를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방어 중에서 통신주보다는 아무래도 음식료업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음식료업 기회입니다. 뭐 포트 관리상, 포트 리스크 관리상 네. 방어주 차원에서 아무래도 음식료업을 하나 좀 담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지드리지만 아직까지 뱅가드 물량이 뭐 70% 이상 소화가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7월 달까지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IT 쪽, 부품 쪽 실적 개선주들 네.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개선주들을 좀 챙겨보셔서 매수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매번 봐야 될 종목이 정대인 멘토한테는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딱 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유가증권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음식료 쪽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내일 봐도 된다. 이 의견이죠? 예, 맞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오시면은 얼마든지 제 공개 방송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예, 서울경제TV 샘플러스의 공개 방송 아침 8시 반부터 미리 방을 열어놓으실 테니까요. 네. 오시고요. 야간에도 오시면 10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먼저 고지를 좀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셜록 홈즈 정대인 멘토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방송이 끝나는 이 순간 11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재훈 멘토 셜록 홈즈의 숨겨진 입담, 숨겨진 히든 종목군들을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잠시 뒤에 참여를 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화요일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김영근 멘토를 처음 뵈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능력자 정대인 멘토 길을 또 받아가서 저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도 승천되는 계좌를 라이징 뽑으시는 걸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